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부터 시각화 단계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연속된 과정을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지금 우리가 파이프라인이 하나의 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듯이 이와 같은 작업들이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다 관련이 있는 서로 이제 하나의 이제 일맥상통한 그런 과정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갖춰야 될 우리가 데이터 파이프라인 작업들에 대해서 타이타닉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이용해서 파이프라인 분석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준비 백업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캐글에서 이 타이타닉 데이터 워낙 유명한 이제 범용 데이터죠, 예제 데이터죠. 이것을 가져와서 데이터 구조들을 확인하셨는데요. 자, 이걸 실제로 이제 관련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파일은 이것은 따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파이썬 불러올 수 있는 폴더에 이제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실습을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피터를 불러오시고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각화까지 쭉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 판다스랑 이제 맵플롯립이랑 이제 시본 데이터, 그 다음 럼파이, 이제 어레인지 하는 럼파이까지 쭉 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연습을 새로 했었죠. 그래서 이 실습 때는 다 짜여진 코드가 아니라 매번 이제 한 줄 한 줄 처음부터 하나씩 이제 파악한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5개를 다 불러오시면, 자, 지금 판다스의 줄임말은 PD죠. 그래서 판다스를 불러와라. 자, 판다스 불러왔으면 뭐 불러야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하셨던 맵플롯립을 불러오셔야겠죠. 그래서 자, 맵플롯립 줄여서 이거 MPL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불러와라. 자, 그 다음에 맵플롯립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파일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줄여서 이제 PLT라고 하는데요. 자, 맵플롯립에 PLT도 불러와라. 자, 그 다음에 자, 시본 있죠. 시본 데이터는 우리가 예제 데이터로도 많이 이용했었고 지난번에 고급 시각화에서도 이용하셨는데요. 자, 시본 이거 줄여서 SNS라고 하는데 시본도 불러와라. 자, 마지막으로 자, 이것을 이제 배열을 하는 넘파이도 불러와라. 넘파이는 줄여서 NP라고 합니다. 자, 넘파이를 불러와라. 자, 이렇게 불러왔으면 자, 결국 5가지 우리가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불러오는 것까지는 임포트 하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셔야 될 건 데이터를 이제 CSV 파일을 불러오셔야 되잖아요. 자, 타이타닉 CSV 예제 파일 아까 이 전 영상에서 제가 구조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자, 그것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파일 패치는 자, 들어와 있는 이제 그 주소에다가 치셔야 됩니다. 자, 예전엔 제가 이것을 여러 개를 이제 제가 실습을 하다 보니까 다른 폴더에다 했는데 지금 이제 통일해서 데이터라는 폴더를 제가 만들어서 여기다 지금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폴더에 이제 예제 파일을 넣으시면 돼요. 자, 타이탄이 예제가 없으신 분들은 캐글에서 다운받아 오시면 되는데요. 캐글에서도 워낙 많은 이제 알고리즘에 따른 데이터 예제들이 있다 보니까 타이탄이 데이터가 오리지널 데이터가 아니고 조금 변형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파생 변수가 있거나 또는 케이스 수가 다르거나 할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런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CSV 파일 형태로 받으시면 되고요.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형식, 2차원 형식으로 읽을 수 있게, 즉 엑셀처럼 우리가 XY의 2차원 형태를 읽을 수 있게 이것을 변환을 시켜줘야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뭐다? 자, 데이터 프레임은 자, 지금 읽어온 판다스 이 리드 파일을 읽어오되, 자, 이것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해달라. 자, 우리가 리드 CSV 하고 괄호, 그러니까 리드하고 요 리드 있죠? 이거 리드하고 그 파일 포맷하고 괄호를 하시면 이거는 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해달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해 봅니다. 데이터 프레임 확인해 보시면 DF를 확인해 보시면 예,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891의 로, 그러니까 행이 있고요. 그러니까 케이스 수가 891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12개의 자, 컬럼이 있다는 건 12개의 피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쭉 12개가 있습니다. 자, 이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전처리할 때 사실은 이 데이터 준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긴 하는데 실은 우리가 전처리 과정에서 엑셀로 보시는 게 훨씬 편해요. 전처리 자체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우리가 한눈에 다 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래서 보시면 중간에 이게 점점점으로 생략되는 경우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우리가 NA에는 뭐였죠? 나는 넘버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가 아니니까 이게 결측값이 있거나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이렇게 표시가 돼야 이걸 결측값으로 잡아줘요. 나는 넘버. 그 다음에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백업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데이터 프레임을 하셨으면 데이터를 백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백업하는 그 코드를 치실 건데요. 자, 백업 코드는 그냥 백업하고 는 뭐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타이타닉 커피 백업이라는 걸 만들 텐데, 이거는, 자, 데이터 프레임 하고, 괄호하고 카피다. 그럼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 네, 백업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 백업된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타이타닉 커피 백업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백업이 된 거예요. 자, 백업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변화 없이 이렇게 그대로 지금 우리가 타이타닉 커피 백업이라는 이 명령으로 지금 여기에 불러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데이터 준비하는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으로서. 자, 그 다음에 to CSV 메서드를 이용해서요. 우리가 내장 프레임을, 데이터 프레임을 CSV 파일로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저장을 할 건데, 우리가 지금 백업된 이 파일을, 그러니까 원본 파일을 두고 백업된 파일을 지금 저장을 해서 이제 앞으로 그것들을 분석도 하고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 백업 폴더에 저장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단계에서는 백업 폴더 어떤 폴더에 어떤 이름의 폴더에 넣을 것이냐가 핵심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그냥 C 드라이브에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지금 넣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네, 자, 데이터 프레임을 to CSV 파일로 우리가 저장을 해라. 저장 어디 하느냐? C 드라이브 데이터에, 자, 이름은 타이타닉 CSV 백업.CSV 파일로 이제 해라라고 지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치시면 에러가 없다면 실제로 한번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네,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원본 타이타닉 파일 밑에 백업 파일이 지금 저장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저장 파일을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저장 파일을 이번에는 불러와서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업이란 이 파일을 불러와야겠죠. 아까 원본 파일 아까 불러오셨잖아요. 위에 똑같은 방법으로 불러오기를 합니다. 자, 여기 파일 패치에서요. 자, 그래서 파일 패치 똑같이요. 방법으로 이번에는 제가 지금 저장한 타이타닉 CSV 백업이라고 하는 이 CSV 파일을 불러오셔서 확인해 보실 거예요. 자, 불러왔습니다. 자, 불러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를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그쵸?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바꾸셔야겠죠? 자, 그래서, 자, read CSV 함수를 넣으면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바꿔라 라는 거잖아요. 바꾸고 나서, 자, 지금 우리가 명령했던 타이타닉 CSV 백업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했더니, 이와 같이 우리가 백업 파일이 동일하죠. 사실은 예, 동일한 이런 백업 파일이 쭉 확인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요 단계까지가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인 첫 번째 단계 데이터를 불러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한 게 뭐 대단한 건 한 건 아니고요. 데이터 파일을 불러온 걸 하신 겁니다. 즉 우리가 데이터 보기라고 하는 첫 번째 파이프라인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제 데이터 보기라고 하는 단계를 이제 진행을 하시도록 할 겁니다. 자, 앞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우리 데이터 백업을 하신 거예요. 자, 백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로우 데이터를 바로 분석하다 보면 뭐 결국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우 데이터는 항상 두시고 백업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 번만 하실 게 아니면 백업 데이터로 만들어서 분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보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시게 되냐면 데이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출력하고요. 기초적인 통계를 확인하고 유형을 확인하고 자,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뭐 때로는 정렬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 이 단계 보시면
주로 이제 쓰시는 함수를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데이터 인포하고 요 괄호를 넣으시면 자, 데이터 모든 프레임의 기본 정보를 출력해 달라라는 우리가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describe, 우리 사실 이거 처음 봤던 것들이 아니고 다 한 번씩 그 실습을 해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describe로는 우리가 기술 통계라고 하죠. 그래서 기초 통계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죠? 뭐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라든지 뭐 미니멈 값, 밸류, 맥시멈 밸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D types라고 하면 데이터 types라는 겁니다. 데이터 유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자, 데이터의 각종 이제 파일 속성들, 형태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브젝트냐, 아니면 뭐 실수형이냐, 정수형이냐, 뭐 타임 어템프트가 들어간 거냐 등등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행의 인덱스만 확인하겠다 하면 자, 요걸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헤드만 하면 상위 데이터 몇 개만 추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데이터라는 건 우리가 데이터 양이 한 뭐 890개 정도 되면 중간에 계속 점점점으로 생략이 되잖아요. 우리가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뭐 1번, 2번, 3번, 4번 사람까지의 값,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우리가 볼 때는 데이터 프레임 닷 인덱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df 닷 인덱스라고 치시면 되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자, 만약에 무슨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한다 했을 때 sort라는 이제 함수를 쓰게 되죠. 그래서 df sort의 values. 자, 어떤 값을 sort 할 거냐? 이제 by에 이제 어떤 값을, 기준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요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겠다라고 하면, 네, 요금과 관련된 변수명을 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f sort index에 이제 이렇게 xx의 1이라고 하면 열 이름을 알파벳 순서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열이 이렇게 아까 열 뭐 8개가 있으면 그 중에 A, B, C, D 순으로 정렬이 되니까 age라는 정렬이 제일 먼저 출력이 되겠죠. 자, 이 같은 명령어들이 있고요. 자,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데이터 보기라고 하는 두 번째 파이프라인의 단계를 실습하실 예정입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에 우리가 기본 정보를 보는 게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네,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는 df죠. df.info하고 괄호하시면 자,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info하고 괄호하시면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정보가 딱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각각이 11개의 컬럼, 11개의 이제 변수가 있었고 12개네요. 12개의 변수가 있었고요. 각각의 이제 데이터 타입도 이렇게 쭉 나오죠. 사실은 데이터 프레임 인포라고 하는 이 함수를 치시면 사실은 데이터 타입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이제 메모리를 얼마큼 차지하고 있는지 썼는지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 영상에서 오브젝트를 우리가 만약에 타임 시리즈가 있으면 그건 타임 시리즈로 바꾸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씀까지 드렸었어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기초 통계를 확인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쳐시고요. 자, describe 하고 괄호 하시면 네, 자, 이렇게 describe는 기술 통계라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여러 차례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카운터에서는 우리가 missing value, 결측값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자, age는 결측값이 좀 있었네요. 하지만 다른 변수들은 결측값은 없었습니다. 민가, 평균,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수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수치로 확인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건 데이터 유형만 확인을 하시는 건데요. 사실 이 dtypes라고 하는 데이터 유형만 확인하는 이 값은 우리가 자, 그래서 사실 이제 데이터 타입스를 따로 확인하실 필요가 없는 건 사실은 위에 데이터 인포메이션에서 데이터 정보를 우리가 쭉 데이터 타입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요걸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데이터 보기 단계에서 두 번째 파이프라인 스텝 2에서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인포 괄호를 치시면요. 자, 여기 우리가 인포메이션 다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타입스를 한번 볼게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데이터 타입스의 dtypes. 제가 항상 이거 복수형 s를 빼먹었는데 빼먹지 마시고 s를 같이 넣으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뭐가 문제인가요? 자, 데이터
프레임의 괄호. 네. 잠시만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위에 제가 오타가 좀 있었고요. 자, 지금 데이터 프레임을 지금 보시면, 제가 괄호를 하시면 안 되지만 데이터 프레임만 누르시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인포메이션의 요 값들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특별한 차이는 없죠, 여러분들이. 오히려 데이터 인포메이션을 보시면, 각각의 지금 실수, 정수, 그 다음에 이 문자열이 몇 개인지까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요거를 보시는 게 더 저는 이제 좋긴 한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예, 이런 데이터 타입스만 보겠다 하면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에 LOC에 괄호하고 0을 치시면요. 자, 이것은 데이터 행을 순서대로 쭉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전체를.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 1행, 2행, 3행 뭐 이렇게 식으로 쭉 되어 있고요. 네. 지금 1행에 있는 좀 사람은 이제 패신저의 첫 번째 사람이고요. 1번 사람은 보면 예. 보시면 그 0이 지금 생존을 한 건가요? 네. 0이 돌아가신 거죠. 사망이죠. 그 다음에 클래스는 3등급 사람이었고 이름은 이렇고 성별은 이 사람은 남성이었고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볼 수 있고요. 저 지금 보시면 케빈이라고 하는 요 변수가 NA, Another Number, 그러니까 이게 결측값에 대한 표시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행의 인덱스를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요. 자, 근데 인덱스는 볼 게 아니라 상위 데이터를 한번 추출해 보고 싶다. 이제 상위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그 쭉 중간에 이제 데이터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이 행을 중간에 점점점 생략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위에 있는 이제 상위 몇 명만 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함수가 되어 있고요. 헤드라고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헤드를 치시면 한 상위 5명 정도가 쭉 이제 나오는데요. 보시면 네,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반대로 그러면 하위 사람들만 보겠다. 하위만 사람들만 보겠다고 할 때 쓰는 코드가 뭐였죠? 예, 테일이었죠. 테일은 꼬리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자, 하위 사람들만 보겠다. 데이터 프레임 테일을 치십니다. 쭉 그러면 이렇게 하위에 있는 891번 사람까지 우리가 이게 지금 넘버니까요. 이 옆에 건 행 번호예요. 자, 우리 지금 사실 행 번호는 0으로 시작했지만 이 패신저 넘버는 1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891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람 요 명단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인덱스를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인덱스를 확인하는 예, df 인덱스라고 치시면 자,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0부터 시작을 했고요. 891명이었어요. 스탑은. 자, 이런 걸 우리가 인덱스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행렬 구조를 한번 보셔야겠죠. 우리가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조를 이제 직관적으로 파악할 때 많이 쓰는데요. 자, 데이터 프레임의 values라고 치시면 이것이 행렬 구조를 우리가 한 번에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array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배열되는지 행렬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3번 사람이고요. 891번 사람까지 이렇게 행렬이 돼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데이터 보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전처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엑셀로 파악을 하셔서 실은 이 대용량 자료를 이 파이썬으로 데이터 그 세부적인 걸 보는데 조금 제 생각에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전문가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주로 쓰는 이제 연구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연구 목적에 이제 만든 AI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엑셀로 많이 확인을 하고요. 이제 다 처리를 한 다음에 실제 이제 분석에서 파이썬을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자, 그렇게 좀 여러분들도 사용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실제 분석을 많이 하다 보면. 자, 그 다음에 요금 기준으로 한번 이번에 해볼게요. 그때 했던 게 sort라는 이제 명령어였죠. 데이터 프레임 sort라는 명령어였죠. 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sort value라고 쳐주시고요. 어떤 값을 sort 할 거냐. 자, by하고 다음에 나오는 요 문자열이 이제 여러분들의 변수명이 되어 있고 이 변수명으로 정렬을 해줘라. 자, 한 거고요. 0으로 하면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요금이거든요. 요금을
오름차순으로 하니까 제일 낮은 것부터 쭉 나오겠죠. 그래서 네, 요금 제일 많이 내신 분은 512달러까지 내셨네요. 안 내신 분은 0달러. 자,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림차순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자, 내림차순은 그럼 마이너스 1을 하면 될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내려간다는 뜻이 뭐죠? ascending이라는 표현, 우리가 그 함수를 이전에 영상에서 하셨어요. ascending, descending, ascending. 내려간다, 올라간다. 뭐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똑같고요. 앞부분은. 자, 보세요. 지금 이건 오름차순인 그냥 x0이라고 주시면 되고요. 뒤에는 데이터 프레임에 sort를 해달라, 밸류를 뭘 해달라? 자, by fire라는 걸, fair라는 걸 해주시는데, 그 다음에 axis를 0으로 해줘라까지 동일하죠? 그 다음에 ascending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추가로 ascending을 해주시면 이것이 이제 내림차순, ascending은 내려간다는 의미죠. 자, 내림신경, 올림신경 우리가 해부학에서 많이 쓰잖아요. 자, ascending, descending 할 때 그 ascending, descending입니다. ascending을 다 false 라고 해주시면, 자, 이게 내림차순으로, 네, 아이고, 안 되네요. 자,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예, 반대로 지금 512달러를 제일 많이 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올라가 있죠? 이것이 이제 내림차순. 자, 큰 금액부터 작은 금액으로 쭉 이제 정렬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엑셀로 사실은 데이터 파악하는 게 더 경제적이고 더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열 이름을 우리가 알파벳 순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것도 앞서 우리가 저기 강의 자리에서 보셨던 건데요. 자, 솔트를 해라, 인덱스를. 자, SS1이라고 하시면, 1이라는 거 알파벳 순서대로 해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이 A부터 이제 쭉 시작이 되겠죠? 보시면, 그쵸. 지금 이게 위에 있는 게 열이잖아요. 컬럼이, 자, 에이지, 컬빈, 이렇게, 엠박, 이렇게 쭉 지금 네임 뭐 이렇게 쭉쭉쭉 가 있죠. A, B, C, D 순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돼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한 열 합계를 한번 보실게요.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때로는 데이터의 구조에 따라서 열의 합계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sum이라는 데이터 프레임 다 sum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치시면 되고요. 자, 이와 같은 우리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1, 2, 3, 4 쭉 돼 있고요. 자, 요 값들이 옆에, 네, sum, 합친 값들이 쭉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데이터 보기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처음에 데이터를 준비해서, 자, 뭘 했었죠? 첫 번째 스텝 1에서는, 파이프라인 스텝 1에서는 데이터를 우리가, 네, 백업 데이터를 우리가 복사해서 불러오는 것까지 했었죠. 자, 파이프라인 2, 스텝 2에서는 뭘 했습니까? 지금 보시는 데이터 보기에서 각각 데이터의 구조와 이제 뭐 결집값이 있는지 또 정렬도 해보고요.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정렬도 해보고, 자, 그 기본 정보도 출력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건 뭘까요? 자, 세 번째는 데이터 클리닝입니다. 클린징입니다. 자, 이번엔 데이터 클린징을 보실 텐데요. 자, 데이터 클린징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작업하면 제일 많이 시간이 투여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여러분들이 캐글 데이터에서 불러오는 알고리즘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다, 모델링을 그런 목적에서 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그 캐글에 올라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좀 잘 정렬이 되어 있거나 결집값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또는 그 목적에 맞춰서 잘 분석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미 변수가 재범주화가 되어 있어요. 파생 변수도 만들어져 있고. 자, 근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 목적에 맞춰서 모델링을 알고리즘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구조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중복되거나 결측되거나 잘못 들어가는 값들도 이때 우리 데이터 클린징 단계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클린징, 예, 우리 더러운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들을 결측값들도 제거해주고 중복값들도 제거해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몸무게인데 99kg인데 뭐 잘못 눌러서 999kg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999kg 1톤에 가까운 사람은 현존하지 않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된 값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해주는 작업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 파이썬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파이썬을 할 때 이제 좋은 부분은 각 이제 항목당 결측값을 수를 확인하거나 데이터 개수를 이제 일목요연하게 보거나 할 때는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변수 수가 많아지면요,
피처의 수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변수의 수죠. 제가 다루는 이제 학술적인 아카데믹한 이제 분석이긴 합니다만, 뭐 때로는 변수가 뭐 400개, 500개, 600개 정도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파이썬에서는 이게 인덱스별로 쭉 뽑아내는데 한 800개쯤 되면 이거 사실 눈으로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딱 또 결축값이 있는 부분을 딱딱딱 집어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엑셀로 사실은 뭐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거보다 더 이제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뭐 SPSS라든지 이런 걸로 사실은 데이터 클리닝 부분은, 탐색 부분은 하셔도 무관합니다. 뭐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뭐 통계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세스로 이제 클렌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 단계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파이썬으로만 데이터 클렌징 하는 게 글쎄요, 뭐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너무 큰 데이터 구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타이타닉 데이터는 891개 케이스예요. 행은 결국 케이스 사례수니까요. 891개면 아주 많은 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결측치가 보시면 나이에 177개 결측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거의 한 4분의 1 좀 안 되는 수가 지금 결측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이는 뭐 그러다 치고 케빈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지금 보시면 687개 결측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측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나중에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결측값이 한 3분의 2쯤 뭐 거의 절반 이상 60% 차지하면 이게 에러가 계속 떠요. 그래서 이런 값은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 결측값을 평균으로 대체한다든지 이 결측값을 뭐 다른 방식으로 뭐 제외하고 분석하거나 대체하고 분석하면 이 변수는 오히려 왜곡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과감하게 이 변수 자체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유의미한 어떤 값을 불러오기 어려우니까 얘는 제거하고 돌리시는 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측 처리 방법인 결측 확인, 대처, 제거 순서로 다시 이제 클렌징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케빈은,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부터 케빈이라는 변수는 결측치가 너무 많으니까 얘는 제거하고 사실 분석하는 게 훨씬 더 결과값이 신뢰롭겠죠. 그 다음에 요건 2개 결측값이니까 요거는 그냥 이제 모드라고 하는데요. 모드는 뭐냐면 최빈값, 가장 빈도가 많은 값으로 대체해 볼게요. 예를 들면 4, 4, 4, 4, 4, 4, 3, 2 이렇게 나왔으면 4가 제일 많이 나온 값이니까 4로 대체하는 거예요. 결측값도. 자, 에이지는 근데 이제 최빈값도 뭐 많이 쓰는데 에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결측치가 많고 나이에 따라서 생정 여부가 이제 결측치가 170개나 되잖아요. 이걸 전부 다 최빈값으로 하면 이것도 역시 왜곡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생존 여부와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데이터를 그냥 중앙값은 평균은 아니고 미디안, 딱 중앙에 오는 그 값으로 대체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클렌징에서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될 건 데이터 개수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쓰시는 게 데이터 프레임의 카운트라고 하는 이제 함수가 되어 있습니다. 코드가 데이터 프레임 다 카운트하고 괄호하시면 모든 데이터에 이제 열의 카운터를 알려달라. 자, 카운트를 왜 하느냐? 자, 사실 이거 데이터 인포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데이터 프레임에 인포로 하셔도 아이고 사실 이거 하나로도 충분해요. 데이터 프레임 인포로 하시면 사실은 요 지금 이게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인포메이션이라는 것 자체 컬럼 요 변수명이랑 그 다음에 여기 요게 지금 카운터, 이 결측값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요 값이랑 데이터셋까지 같이 보시는 건데, 지금은 그냥 이제 요 카운터만 보겠다라고 하면 요거만 쓰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왜 하느냐? 결측값 확인이에요. 지금 보시면 891개였잖아요. 이 데이터, 이 총 개수가요. 근데 보시면 에이지가 714개, 결측값이 좀 있고요. 자, 케빈이라는 변수는 딱 봐도 204개니까 결측값이 지금 거의 한 80개쯤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변수를 제거할지 안 할지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결측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개수를 확인했으면 우리가 결측치만 따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결측치가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되니까 결측치만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자, 지금 코드는 is null의 sum이라고 하는, 자, 그럼 null 값에 대해서 sum, 자, 우리가 확인해 달라라는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결측값만 쭉 대체가 나오게 됐습니다. 결측치만
우리가. 그래서 보시면 에이지는 177개고요. 캡은 아까 보시다시피 687개니까 결측값이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걸 시각화로 한번 볼게요. 자, 시각화로 이런 결측값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자, 이게 지금 눈에 안 보인다면 요걸로, 자, 지금 보시면, 자, 케빈이라는 요 지금 항이 결측값이 굉장히 많은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나머지는 지금 다 검은색은 다 차 있다는 거죠. 흰색이 지금 결측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이지도 결측값이 좀 어느 정도 있고요. 케빈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시각화를 하셨으니까요. 자, 트루 형태로 한번 볼게요. 트루 형태로 보시게 되면 그 옆에 이제 요게 나옵니다. 트루 형태로 보시게 되면 요 값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요 어떻게 하시냐면 자, 펄스 말고 트루로 바꿔주시면 돼요. 트루라고 바꿔주시면 자, 지금 밑에는 다 동일하고요. 자, 여기 색이 지나면 지난 거, 이제 안 지난 거 순으로 이제 얼만큼 결측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좀 더 우리가 확인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시각화를 좀 하실 텐데 이 시각화 패키지를 또 임포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포트 어떤 걸 하실 거냐면 자, 미싱고라고 하는 요 이제 시각화 페이지가 패키지가 많이 쓰입니다. 자, 보시면 자, 미싱 하고요. GNO 미싱고라고 미싱노라고 표현하는데 자, MSNO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임포트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 모듈이 안 깔려져 있어서 그래요. 자, 안 깔려져 있어서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를 하셔야겠죠. PIP로 치시고요. 자, 모든 이 동일합니다. 라이브러리 필요할 때 PIP 인스톨을 치시면 돼요. 자, 치시고 자, 미싱고를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PIP에 인스톨을 치시면 미싱노라고 하는 요 이제 패키지가 깔렸어요. 지금 패키지 쭉 깔리고 있죠. 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안 하면 또 이거 껐다 켜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리스타트를 해야 되더라고요. 한번 된 점 확인해 볼게요. 임포트가 됐나?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요게 지금 파이썬에서는 이런 이제 풀네임들을 이렇게 줄여서 불러요. MSNO라고. 그래서 MSNO라는 게 이제 그 명령어가 됩니다. 그래서 MSNO 단 매트릭스로 해달라. 그럼 우리가 매트릭스 결측치를 시각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자, 매트릭스로 어떻게 보여주냐. 자, 요렇게 지금 보시면 자, 이게 1부터 891까지 있고요. 요렇게 지금 매트릭스 결측치를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방법이 마찬가지긴 한데 역시 마찬가지로 흰색이 많으면 이것이 이제 결측값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지금 검은색이니까요. 케이스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이제 바 차트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우리가 시각화를 많이 하는 이유가 수치로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수치로 확인하기 제일 편해요. 요 정도 케이스의 이제 결측값이면 어떤 변수를 빼줘야 할지가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이제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변수수가 많다면 지금 이건 적으니까 지금 요 두 변수만 결측값이 눈으로 확인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한 7, 800개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컬럼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피저가 7, 800개면 이게 눈이 다 안 보이잖아요. 지금 다 또 결측값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있다면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각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 차트를 우리가 그 결측값 시각화로 보면 자, 명령어는 MSNO bar하고 네, 데이터 프레임이죠.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결측값을 보여달라라고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케이스 수가 되겠고요. 네, 204개고 이 수는 이렇게 지금 바 차트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질적 변수인 경우에는 히트맵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자, 바 차트 말고 질적 변수라면 우리가 히트맵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트맵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는 MSNO 자, 해주고요. 히트맵에 대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봐달라라고 하면 자, 히트맵 형태로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 네, 요렇게 그쵸, age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나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히트맵 형태로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다 딱딱 맞는 변수만 있는 게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지금은 명령 위주로 좀 코드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덴드로그램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그 군집 분석하실 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덴드로그램 형태로 결집질도 시각화하는 방법 코드 위주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SNO 치시고요. 덴드로그램 하시고 데이터 프레임 치시면 덴드로그램 형태로 이렇게 결집값이 쭉 나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결집질 이제 제거하셔야겠죠. 제거를 하실 건데 지금은 그 케빈이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변수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70%가 지금 결집값이잖아요. 이런 변수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 머신러닝에서도. 자, 그래서 이건 제거하실 거고, age 변수는 네, 중앙값으로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그 두 개 있는 그 변수는 그 결집값 뭐였죠? 엠백 같은 건 엠바크 그러니까 그 어디서 이제 뭐 했냐 그 항구였냐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저기 최다 변수로 최빈수로 모드로 우리가 모드라고 하는 최빈 값으로 우리가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일 이제 문제가 많았던 이 케빈이라는 변수부터 없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케빈이라는 변수를 없애기 전에 결집치의 그래도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무조건 삭제하면 하기 전에 우리가 삭제 전에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중에 케빈이라는 변수를 값을 카운트해 달라라는 이제 명령어가 되겠고요. 카운트해 주면 자, 케빈이라는 변수가 이렇게 이 결집값이 나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나서 삭제가 이제 결심이 되면 그 다음은 제거를 하셔야 할 때 우리가 드롭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드롭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삭제했었잖아요. 그래서 결집질을 제거할 겁니다. 자, 결집질을 제거할 거고요. 자, 이때 쓰는 코드는 데이터 프레임은 드롭 나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제거해달라 라고 눌러줍니다. 그럼 제거가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제거를 되는지 확인할 때 우리가 숫자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앞서서 매트릭스라고 하는 시각화로 보셨으니까 매트릭스를 한번 볼게요. 자, MSNO라는 이게 임포트가 꼭 되셔야 이게 이 명령어가 쳐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매트릭스 DF를 치시면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그 문제가 됐던 그 변수 있죠? 케빈이 없어졌죠. 지금 보시면. 케빈이 없어졌고, 그래도 지금 문제되는 변수는 요 두 줄이 있는 요 엠박하고요. 그 다음에 age 변수. 요 두 개는 여전히 지금 좀 결집값이 있지만 어쨌든 케빈은 없어졌습니다. 자, 확인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엠박을 그러면 대체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그냥 제일 많이 나온 값으로 대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변수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삭제 전에 자, 데이터 프레임 엠박은 value count 하고 이렇게 괄호를 누르시면 확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각각 요런 변수들로 되어 있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다 빈도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얘 바뀌면 S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요 S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자, 이것을 S로 대체해 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자, embark 해주고요. 데이터 프레임 자, S로 대체해 달라라는 거죠. 여기 S 값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자, 대체를 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자, 우리가 바 차트로 한번 볼게요. 그냥 바 차트로 보신다면 바 차트로 보신다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엠박에 없어졌죠. 지금 891로 지금 결집값이 대체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는 여기 두 줄이 있었고 한 두 명이니까 889명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다 통일되게 891명으로 다 결집값이 처리가 된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남은 거 하나는 age란 요 변수잖아요. 자, 대략 한 100 몇십 개가 지금 있는 요 age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자, age는 우리가 이거를 최빈값으로 바꾸게 되면 지금 이게 바꿔야 될 지금 이 값이 너무 많아지니까 데이터의 균형이 바뀌잖아요. 자, 그래서 최다 빈도로 바꿀 수도 없고 사실 이게
또 연령을 컨티뉴스 베리어블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평균값으로 대체해 볼게요. 최빈값보다는. 자, 그래서 평균값으로 대체하는 그런 방법은 아까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쳐주시고요. 자, 데이터 프레임에 age라는 변수 쳐주시고, 데이터 프레임 age는 자, 뭘로 해라? 자, 요걸로 바꿀 텐데 mean이라고 하면, 예, 모드가 아니라 mean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평균값으로 바꾼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치시고요. 네. 그 다음 결제치를 최종 확인해 보셔야겠죠, 이것도.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빨차트로 보셨는데 이건 그냥 매트릭스 박스로 볼게요. 매트릭스 플러스로 보시게 되면 자, 더 확실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트릭스로 하면 아까 에이지가 많았으니까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흰색이 다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이렇게 많았잖아요. 이 많은 이 매트릭스 박스가 예, 다 지금 평균으로 대체돼서 다 검은색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의 그 클렌징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준비했었고요. 스텝 1에서 파이프라인 스텝 2에서는 데이터를 확인했었죠. 보기. 그 다음에 스텝 3 지금 이 단계에서 데이터 클렌징까지 한 거예요. 자, 근데 남은 단계가 데이터 탐색하고 결국은 데이터 시각적 분석인데요. 이건 우리가 시간이 지금 너무 오래 걸린 관계로 자, 요거까지 보시고 다음 단계에서 이제 스텝 4, 5 두 개 남은 파이프라인 단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